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특강 주제는 이름 보시다시피 세 가지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명사절이 딱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로 토익에 출제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명사절이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조금 특강 형식으로 명사절을 준비해 봤어요. 명사절이 몇 가지다? 세 가지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되는 세 가지 명사절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대절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사실? 결정된 사실이다. 우리가 방향을 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방향을 정한다고. 방향을 정할 때 우리가 방향을 정하지 못하면은 손가락을 뻗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쪽 방향이다라고 선택이 되면은 결정을 내린과 동시에 팔을 뻗으면서 이렇게 말하겠지. That way. 선택한 거지. 이미 선택을 내렸다는 얘기죠. 이미 선택을 내렸음. 결정이 된 거지. 저걸 할 것이다. 선택이 됐다. 그래서 대절인 거죠. 왜 대절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선택을 that. 이렇게 선택을 내렸다. 결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걸 이해하시는 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대절은 결정이 된 것이다. 두 번째,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게 의문사절이죠. 두 번째 무슨 절이다? 말 그대로 의문이니까 무슨 사실? 미결정 사실. 사실 무슨 사실? 미결정 사실. 우리 여행 어디로 갈까? 우리 여행 어디로 갈까? What country? 고민하겠지. What country? France, France, British Columbia, British, England, the US, Japan, China, which country, what country, where 이게 고민하겠지. 그러다가 결정을 내리죠. 가자. 중국. 선택을 한 거지. That we decided that we go to China.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지. 그러니까 먼저 결정이 안 돼 있다가 결정을 내리면 뭐가 되는 거야? 대절이더라. 다 같이 이 두 가지가 거의 양대 산맥이에요. 명사절에서. 첫 번째 무슨 절이 있다? 대절. 무슨 사실? 결정된 사실.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의문사절. 말 그대로 의문이니까 뭐야? 미결정 사실. 그 다음에는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 if절이라는 게 있어요. if절. 뭐라고요? 이거는 그 자체가 불확실한 거지.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거지. 이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수업이 되겠죠. 이건 아직까지는 기출이 아니지만 충분히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if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의문사 중에 뭐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ether와 if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whether는 많이 냅니다. whether를 많이 내는데 if는 좀 안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까지 기출은 아니에요. 그래서 if절도 있긴 한데 어쨌든 크게 세 가지가 있다. 다시 뭐뭐 있다? 대절, 의문사절, if절.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요. 문법은. 명사절은 세 가지가 있다. 아셨습니까? 이런 강의도 가능해요. 크게 따라하신다. He is a doctor. 시작. Who is he? Is he a doctor? 이런 세 가지가 가능하죠.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He is a doctor. 이미 결정된 사실이죠. 확정이 된 거지. 그는 의사다. 그는 의사다. 이런 걸 뭘 써야 돼요? That he is a doctor. 다음에 I know that he is a doctor. 이거 그대로 갔을 때는 결정된 사실이죠. 결정된 사실. Who is he?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직 모르는 거지. 결정이 안 된 거지. 그러니까 I don't know who he is. 순서는 다시 바뀌어야 돼요. 왜냐면 의문문이 아니니까. 자, 다시 I know that he's a doctor. 이때 대세 보통 많이 빼죠. I know he's a doctor. 시작. I don't know who he is. I am not sure
if he is a doctor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잘 모르고 확실치 않은 거. yes, no question은 if. 의문사 question은 의문문, 의문사절. 그 다음에 평사문은 대절이 되는 거지. 이런 개념도 설명이 가능한 개념이죠. 그래서 결정된 사실, 그 다음에 미결정 사실, 그 다음에 불확실한 사실.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명사절. 첫 번째 그 중에 대절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대절은 접속사입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대시보다 접속사로서 완전한 문장을 결합한다. 접속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문장이 있으면 그냥 문장하고 결합하는 거죠. 접속사. 이걸 접속사라 그래요. 그래서 결정된 내용을 말하는 명사절로서 다음 동사의 목적어로 출제된다.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동사가 대절을 취하느냐지. 어떤 동사가 대절을 취하느냐. 첫 번째, 제안하다라는 동사랑 어울려. 제안하다 대절. 왜냐면 내가 제안하려면 나는 결정이 돼 있어야 되지. 상대방은 결정이 안 됐겠죠. 나는 결정이 됐겠죠. 그쵸?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뭘 제안하고 싶냐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면 좋다 이런 말을 제가 확신이 있어.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면 좋다 이런 확신이 있어. 그럼 여러분한테도 제안을 하겠지. 그럼 나는 하루에 100단어씩 외우는 게 좋은데 결정이 됐는데 여러분도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제안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안하려면 우리 이쪽으로 가보는 게 어때? 이렇게 확신이 있어야 되듯이 대절이 필요한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안하다가 죄다 대절이죠. 제안하다. 얘네들 여러분 suggest, recommend, require, request가 다 제안하던데 보통 뭐가 나온다 뒤에? 대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겨요? 주어 나오고 should 생략되는 그런 구문이 이제로서 유명하죠. 그래서 동사 원형을 쓰는 상대방한테 제안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다가 뭘 쓴다? 대절.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셔야 돼요. 제안하다는 당연히 대절이죠. 왜냐하면 내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제안할 수 있다. 내가 결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제안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말하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을 내뱉을 수 없겠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말을 내뱉겠지. 그쵸? 말하다. state that, announce that. 특히 토익에서는 announce that을 많이 볼 수 있어요. announce. 이게 말하다 종류 중에 내용이 나오는 애들은 보통 대절을 취할 수 있죠. 이거 말고도 뭐 explain that 이런 것도 가능한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걸 골라봤어요. state, announce. 그 다음에 암시하다가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암시하는 것도 상대방한테 암시를 하든 뭐 말을 하든 제안을 하든 나는 확신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알고 있는데 상대방한테 흘리는 거지 그냥.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시하다도 대절인 거지. 다음 imply that. 시작. indicate that. 이런 것들을 제가 찝어봤어요. 그래서 대절이라는 그 명사절의 특징상 결정이 된 것이니까 제안하다, 말하다, 혹은 암시하다 이런 표현들이 어울렸고요. 그 외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 is 형용사 that 이런 게 있어요. 많이 본 적 있죠? it is 형용사 that. it is 형용사 that. 그럼 어떤 형용사가 나와야 돼? 확실하다는 형용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확실하다, 그죠? 그래서 어떤 형용사가 나온다? 다음 certain, 시작. sure, necessary, essential, clear. 그러니까 확실하다. 이건 사실이다. 아니면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런 제안하거나 주장하거나 말하는, 확정짓는 그런 내용들의 형용사가 어울리겠지.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어떤 형용사 나오면 uncertain이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It is uncertain that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그지? that이라고 집어넣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알겠습니까? 누가 조교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that을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it is uncertain 뭐라고 그런다? that이 아니라 의문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기출에 뭐가 있냐면 whether가 나왔었어요. whether도 일종의 의문사를 취급합니다. 따라서 it is certain that. 시작. 왜 certain이 that이다? 확실하니까. 확정됐으니까. it is uncertain whether. 시작.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지 아닌지의 뜻이에요. 의문사로. 그러니까 불분명하니까 미결정의 의문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uncertain whether가 기출. it is uncertain whether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자, 여러분 이 대절이란 명사절이 대표적인 명사절인데 왜 대표적이냐면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서는 결정된 사실을 많이 얘기했죠. 결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야 돼요?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겠지. 확실히 하지 않으면 확실히 결정을 내리자라고 하겠지. 알겠습니까? 의문사절 갑니다. 의문사는 이제 여러 가지 있다는 게 함정이에요. 의문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at, who, 여기까지. what이랑 who가 무슨 말이 있어요? 대명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 불완전한 문장과 결합한다. 다시 뭐랑 결합한다? 불완전한 문장과 결합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문사가 what을 제가 what을 제일 처음 말했는데 대명사로서 what이 대명사다 보니까 스스로가 대명사다 보니까 이해를 하셔야 될 게 대명사 역할을 스스로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접속사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 기능도 하니까 뒤에는 명사가 하나가 필요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명사가 빠진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불완전한 문장이다. 명사가 빠진 문장의 뜻이죠. 명사가 빠진 문장. 오케이? 예를 들어서 모든 대명사가 마찬가지지. he가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거랑 결합하는 문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is a doctor가 되겠지. 그럼 이 부분은 he를 대신했으니까 he가 빠졌으니까 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겠어요? 불완전하지. 그래서 이 he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what이나 who가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 what하고 who가 그렇다는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which가 있는데 이 which는 토익에서의 특성상 혼자서 나오기보다는 명사랑 결합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명사가 되는 거지. 대명사를 이렇게 보고 대명사라고 하는 거지. 명사가 포함되어 있죠. which 명사. 뜻은 어떤 명사. 이렇게 해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 which는 분명히 의문사로 나오면 which가 관계 대명사도 있죠. 그건 다음 강의가 될 것이고 관계 대명사. which가 의문사일 때는 어떤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냥 혼자서 어떤이란 말이 혼자 댕길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명사 이렇게 쓰일 것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의문사 중에서는 명사랑 결합하는 게 뭐가 있다? which가 있고 합쳐서 이렇게 의문 대명사를 본다. 그래서 의문사 중에 명사랑 결합하는 게 뭐가 있다? which가 대표적이다. which. 그 다음에 whether 인지 아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how는 형용사나 부사와 결합해서 얼마나. how 혼자 쓰이면 어떻게? 조심하셔야죠. how가 두 가지죠. 혼자 쓰이는 how랑 형용사랑 부사랑 결합한 how랑 두 가지다. 그 다음이 where. 그 다음이 when. 그 다음에 빠진 게 whose라는 게 있는데 whose도 역시 명사랑 결합하는 특성이 있고요. 누구의라는 뜻이 있어요. 또 추가해서 쓰십니다. whose, 누구의. 그 다음에 이 표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예상을 해본다면 불확실하니까 어떤 동사가 어울린다? ask, 묻다. 따라하시면 ask if. 시작. 목소리가 작아요. ask if, wonder if, check if. 특히 난 느낌이 나온다면 체크 나오지 않을까? check if. 뭐인지 아닌지 확인하다. 불확실하니까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재밌는 건 이런 거야. ask 다음에 대절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대절이니까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ask가 묻다가 아니겠지. ask 뜻이 두 가지잖아. 묻다가 있고 요청하다가 있지. 그럼 여러분 이해를 하시는 거죠. ask 다음에 대절 나오면 대절에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결정된 사실이죠. 그럼 결정된 거를 어떻게 물어봐요? 결정됐는데 뭘 물어봐? 물어보다 일 리가 없지. 그럼 ask 다음에 대절 나오면 그 ask는 무슨 뜻인 거야? 제안하다지. 요청하다지. 근데 ask 다음에 if가 나오면 불확실한 거니까 물어보는 거지.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ask 대시 있고
S가 if가 있는데 대절과 if가 엄연히 다른 명사절이기 때문에 해석도 달라진다. 해석도 달라진다. 알겠습니까? 세 가지 명사절 알아봤습니다. 자, 정리합시다. 뭐뭐 있다? 대절, 의문사절, if절. 대절, 의문사절, if절. 대절은 다 같이 무슨 사실? 결정된 사실. 의문사절은 그 의문사 해당되는 부분이 미결정된 거지. 그 다음에 if절은 전체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거지. 자, 그럼 의문사절의 출제 방식이 이제 의문사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의문사의 출제 방식을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미결정 사실의 명사절로서 다음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어떤 동사 뒤에 나오나 보세요. 결정을 내려야겠지. 미결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will decide, 두 번째 to determine, 세 번째 choosing. 이런 게 기출이에요. 자, will, to, ing가 decide, determine, choose에 붙었어요. decide는 결정하다, determine은 역시 결정하다, choose는 선택하다. 근데 얘네가 과거 시제로 나오면 결정이 된 사실이 되다 보니까 대절이 되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will이랑 to가 무슨 뜻이에요? 미래인 거지. 앞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ing도 내리고 있다. 아직 내리진 않은 거지. 그래서 미결정 상태라는 것을 to나 will이나 ing가 써주고 있고, 결정하다, 선택하다 동사를 써서 의문사가 뒤로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까지 기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비결정 사실이니까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암기하실 동사가 뭐가 있다? decide와 determine과 choose. 거기다가 어떤 시제? 미래 시제. 미래 시제란 will, to, ing. ing는 미래는 아니지만 하여튼 끝난 게 아닌 거지. 결정 중인 거지.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다음 올림픽 개최지를 지금 결정할 것이다. 다음 올림픽 개최지를 뭐 결정해야 한다. 다음 올림픽 개최지를 결정 중이다. 어딘지 모르는 거죠, 아직. 그렇잖아요? 자, 예문입니다. 따라하시면 한 번만 크게 읽으세요. We will decide. which는 뭐랑 결합한다, 이렇게? 명사. which candidate. 시작.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인 거지.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 누가 어떤 후보인지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어떤 후보가 will be selected, 선택될 것인지, for the position, 그 자리에 어떤 후보가 선택될 것인지 결정이 났어, 안 났어? 그러니까 뭐예요? decide. 왜 위치일까요? 이 위치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약간 범위 내의 뜻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어떤이라는 뜻이니까, 그지? 지금 무슨 얘기냐면 후보자가 한 10명이든 20명이든 그 중에 뽑는 거죠. 그래서 위치를 쓰는 거지.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후보가 선택될지는 모른다. 슈퍼스타 K. 탑10 중에 누가 우승자인지 결정하는 거지. Which candidate. Which contestant. 그 중에 고를 때 which라는 말 쓰는 거지. 이런 말 쓰죠. 팀. 그 프로그램에서는. Which team will be selected. 선택될 것인지. 오케이? 다음 예문. 따라하십니다. Our sales representatives. 시작. 목소리 작아요. Help. Customers. 도와주세요. Learn. How they can use the appliances. The appliances. 자, help 목적어 동사원형. help 목적어 동사원형. 그리고 이제 learn이라는 동사가 타동사고 배우다고요. 이 부분이 다 뭐야? 명사절인 거지. 의문사로 시작한 명사절. 어떻게 하면 그들이 그 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도와준다. 사용법을 배우도록 도와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예문을 2개나 들었어요. 그지? 예문을 2개를 든 게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의문사절 공부 방법인데요. 여러분이 의문사절을 잘 못하는 이유는 단순해요.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못 만나서 그래요. 그죠? 의문사절이 대절에 비해서 훨씬 적죠. 그래서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문이 나올 때마다 다른 예문하고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따로 좀 적어놓고 좀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저만 해도 대절 예문을 훨씬 더 많이 될 수 있어요. 의문사절 예문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예문 만들면서
고민 좀 했어요. 저도 이렇게 많은 기출 예문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의문사절이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시험에. 그만큼 예문이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문을 좀 소중히 봐주세요. 예문. 저만 해도 대절 예문이 훨씬 많다. 아무래도 결정되는 사실을 많이 얘기하지 결정 안 된 걸 말하진 않지 별로. 그죠? 그래서 의문사절은 예문을 많이 기억을 해라. 다음. 이번엔 주어를 쓰는 명사절로 의문사절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 이만큼이 주어란 얘기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예문이 귀합니다. 제가 또 읽어볼게요. Whoever applies for the position. 여기까지가 주어지. 누구든지 이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should contact me as soon as possible. 나에게 연락해야 된다. 누구든지 자리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빨리 얘기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워낙 할 게 없어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일부러 좀 내봐. What we believe. 명사절. 우리가 믿는 것은 is. 동사. 이다. 대절이다. 결정된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대절이다. 믿는 거는 believe도 대절 쳐야지. 우리가 믿는 사실이 결정된 거지. 믿음이 생긴 거지. 신념이 생긴 거지. 결정된 사실. 그래서 이때 명사절이라서 이때 is는 equal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대디아이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믿는 것은 what we believe is that. 끝난 거지. 우리가 믿는 것은 대디아이다. 그 다음에 다시 주어가 뭐다? 대절의 주어가 what we make죠. 주어. 이런 식으로 what we make.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것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what을. 우리가 만드는 것은 has power. 가지고 있다. 뭘 갖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has power. 오케이? 무슨 power? To change someone's life.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영단기.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드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라고 믿는다. 그게 교육하는 사람의 마인드죠. 내가 하는 교육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걸 비슷하게 써봤어요. 이 안에 명사절이 몇 개 있어요.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 what we believe. 우리가 만드는 것, what we make. 오케이? 내가 원하는 것, what I want. 소녀가 원하는 것, what a girl wants. 소녀가 필요로 하는 것, what a girl needs. 막 이래. 어쨌든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 왓절, 대절 막 이렇게 돼 있죠. 명사절. 이번에는 전치사와 결합하는 명사절 가겠어요. Enclosed the report. 동봉된 것은 보고서이다. 얘가 주어예요. 동봉된 것은 보고서이다. 그 다음에 on, 주제어이죠. 주제. 그 다음에 how to reduce cost at our new factory. 오케이? 어떻게 하면, 여기 명사절, 여기부터 여기까지 명사절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새로운 factory에서 reduce cost,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이다. 자, 여기 이 투부정사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원래는 we can,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주어 동사가 돼야 되는데, 그냥 투부정사를 고칠 수가 있어요. 주어를 쓰지 않고 조동사를 지우고 투부정사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죠. 이게 바로 how는 how 주어 동사에서 how to로 많이 바뀐다. how to 부정사. 어떻게 하는지, 뭐뭐 하는 방법. 두 번째, how we seek candidates. 우리는 후보자를 찾는다. regardless of가 전치사죠. 뭐뭐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여기가 명사절이죠. 왜다부터 끝까지. 그들이 사전의 경험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그래서 regardless of whether가 아주 옛날에 개출에 나왔었어요. regardless of가 전치사, whether가 명사절. 천천히 한번 적어보십니다. We seek candid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prior experience. 사전 경험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식어가 되는 거지. 참고로 대절은 전치사 뒤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의문사절만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방금 설명드린 부분이죠. 주어를 지우고 투부정사로 표현하는 용법이 있어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We should decide. 우리는 결정 내려야 된다. Which options. 역시 which는 명사랑 같이 간다. Which options. 어떤 옵션을 we will select.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를. 근데 뭐하고 뭐가 겹쳤어요? 이 we하고 겹친 거죠? 그래서 주어를 두 번 쓰기 싫다. 나는 이 주어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럼 동사에 뭘 쓴다? to를 쓰는 거지.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걸 여러분 미리 예상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상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올 확률하고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확률하고 반반이에요. 반반. 그래서 의문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를 예상할 수 있다. 특히 뭐 whether 투부정사 이런 거 어떻게 줄이고. 그래서 주어를 꼭 쓸 필요는 없다. 주어 쓰는 거 대신에 뭘 할 수 있다 이렇게 투부정사로 표현이 가능하다. 여기서 살짝 엿볼 수 있는 게 뭐야? 우리가 to하고 ing 특강에서 배웠다시피 to하고 ing 생긴 이유가 뭐다? 주어를 지우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내용이 to하고 ing 특강에도 나와 있어요. to하고 ing 특강도 여러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예제를 풀 시간이에요. 예제를 풀 시간. 자, 시간 드릴 테니까 이거 쭉 풀어봅니다. 첫 번째 문제 시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보기를 2개만 냈어요. 자, 대절과 왓절의 차이인데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대절은 무슨 문장? 그냥 문장이 완전하게 나와야 돼요. 그지? 얘는 접속사니까. 근데 얘는 뭐다? 대명사다 보니까 뭐야? 불완전하지. 뭐가 빠져있다? 주어나 목적 같은 게 명사가 빠져있는 거지. 지금 딱 봐도 뭐가 없어요? 주어가 절대적으로 없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시랑 왓이랑 봤을 때 얘는 접속사일 뿐이고 얘는 막 생략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존재고 주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왓밖에 없다. 아시겠어요? 근데 정답이 B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딱 봐도 이게 문제풀이 방법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딱 봐도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러면 대이랑 왓 중에서는 왓이 답인 거지. 왓이 주어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What is our company's goal이 뭐야? 무엇이 우리 회사의 목표인지라는 뜻이죠. 오케이?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다. 간단한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제 갑니다. 이번엔 보기를 이제 4개 써봤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밑줄 D를 해석해보고 완전한 문장인지 아닌지 판단해보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주어는 we, 동사는 must achieve. 따라하신다. achieve. 무슨 뜻이에요? 성취하다. 타동사예요. 목적어는 first가 목적어야? 얘는 부사예요. 뭐라고요? 부사. 목적어는 투부정사야? achieve는 투부정사 목적어 취한 동사 아니에요. 수식어예요. 그런 동사가 따로 있죠. 뭐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지. 목적어 일로 오는 거지. 아무리 목적어라도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원래 의문사가 그래요. 그지? 주어이든 목적어이든 보어이든 맨 앞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문사가 답인 거지. 그리고 대명사죠. 의문 대명사가 답인 거지.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의문사이자 대명사니까 2가지 배웠지. who하고 what이 있어요. 다 같이 뭐하고 뭐가 있다? who하고 what이 있다. 근데 who가 없지. 그러니까 what이 답이죠. 그래서 what we must achieve.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하는지. first, 우선. 뭐 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남아있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으면
풀기 힘든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문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명사절, 절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분 절이 좀 힘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전체적으로 문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야 절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 구절을 알아야 절을 하죠. 절이라는 게 문장인데, 그 자체가, 그지? 문장에다가 접속사 붙이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문장 구절 이해하셔야죠. 주어, 동사, 목적어가 돼야 된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풀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답은 마셨고요. 예제 3번. 정답은 B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하고 나하고 차이점이, 나는 여기서 벌써 나오는 거야. announced. 발표했던 얘기지. 그럼 결정이 됐겠지. 그죠? 그래서 나는 일단 that부터 쓰고 봅니다. 오케이. 그리고 살짝 확인해 보겠지. 뒤에 완전한지 아닌지, 그지? 알겠습니까? It will hire, it은 앞에 있는 company. It will hire at least 100 new employees in the next 5 years. 전혀 문제 없죠. 완전한 문장이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기억할 게 얘하고 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what이랑 who는 불완전한 문장이랑 결합할 수 없다는 사실. 왜냐면 대명사니까. 얘도 대명사를 쓸 수 있긴 한데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 뭐랑 결합, 이렇게 해서 대명사가 되는 거지. 이렇게 명사가 결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완전한 문장이랑 결합하는 that밖에 안 남는 거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다른 게 나왔다 하더라도 완전한 어나운스가 발표했다니까 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거의 대절이 답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나운스 다음에는 거의 100% 대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이 B였습니다. 예제 5번까지 있네요.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 예제 4번은 여러분이 별로 안 틀릴 것 같아. 왜냐면 강력한 힌트가 있어. 뒤에 뭐가 있어요? 5월이 있죠. 그럼 웨더가 답이죠. 앞에서 말씀 안 드리는 점인데 원래 웨더는 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 5월이 잘 나와요. 그래서 5월 나오면 고민하지 말라우. 아시겠어요?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을 할지 하지 않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remains to be seen 수거예요. 무슨 뜻이다? 두고 봐야 한다. 무슨 사실? 미결정 사실이니까 remains to be seen도 쓰는 거지. 즉 remains to be seen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주절이 의문사절이에요. 주어절이 아니라 주어절이 의문사절이에요. 왜냐면 그래야 두고 봐야 한다가 되지. 대절이면 말이 안 되지. remains to be seen은 두고 봐야 되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의 중환자실에 중태에 빠졌어. 그 사람이 얼마나 버틸지는 두고 봐야 한다. 뭐 이런 거. 알겠어요?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 불확실한 사실, 의문사절 이런 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whether입니다. whether. 오케이. 근데 what이랑 where도 remains to be seen이랑 어울리는데 OR이 나왔기 때문에 끝난 거지. OR은 무조건 whether다. 알겠습니까? 표정이 장난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거의 끝났는데 수업 끝나고 얘기하는데 표정이 오 장난 아니야. 막 거의 자는 표정이에요. 다음. 잘 잤어? 꿈속에서 나오는 거지 수업 내용이. 의문사절 이렇게. 예제 5번. 예제 5번은 좀 다르게 내봤어요. 대절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를 묻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만나면 무슨 문제로 생각하시냐면 해석해서 푸는 문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해석해서. 어휘 문제니까. 그리고 해석을 쭉 해본단 말이지. 그러면서
회의가 다음 주 목요일로 연기된다는 거랑 어울리는 동사가 뭐지? 이런 생각 한단 말이야. 하지만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죠. 이 문제는 대절이 목적어로 나올 수 있는 동사를 골라야지. 자기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어떤 동사가 대절을 취하는지부터 다 보셔야 돼요. 오케이? 성의만 있으면 분명히 가능해요. 내가 지금 여기다 쓸 수 있는 게 30개 정도 되거든. 30개? 30개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1시간이면 외우지 않아요? 대절 취하는 동사 여러분 평상시에 봐두세요. 알겠어요? 제가 아까 써드렸죠? 그 중에 있죠? 정답은 C죠. Oops. Suggest. Suggest that.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should가 생략돼서 뭐가 나왔어요? 동사 원형으로 B가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회의가 다음 주 금요일로 연기돼야 한다고 제안한 거지. 자,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의 결정을 했지. 다음 주 목요일이라고 짜박 씹어서 말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안인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제안한 거지. 근데 이게 받아들여질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지. 알겠어요? 네? 확실치가 않지. 네? 그래서 이게 shall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should가 나온 거죠. 확실치가 않으니까. shall이란 말은 확실한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회의가 연기될지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런 표현이 없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한하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완화돼서 should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shall을 볼 수가? shall 되게 재밌는 표현이잖아. shall은 뭐든지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마법사죠. You shall be rich. 너는 부유해질지어다. 없어졌지. 그러니까 사기치면 안 되죠. 알겠어요? 그래서 should만 남아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 알겠습니까? 오늘 명사절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오늘 배우신 거 지금까지 세 가지 명사절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절. 제 특강은 계속 이어집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